자, 오늘은 케이스 리뷰입니다. 이것은 또 제가 디스트리뷰팅하는 제품은 아니고 저도 딜러로서 받는 제품인데 보틀이라는 제품이에요. 보틀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보틀사에서 나왔는데 이름이 보틀입니다. 생산은 중국이지만 한국 회사예요. 한국 회사 나온 가방이고요. 전체적인 큰 컨셉을 보자면 무라디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일종의 이렇게 폼 케이스들은 다 무라디언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거지만 좀 더 뭐랄까 경량화? 자, 그러면 경량화되어 있으면 악기를 외부 충격으로 얼마나 보호하는지, 또 방수는 어떤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사실 본사 홈페이지 스펙 그리고 저희 라이딩베이스 스펙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.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생활 방수 정도 수준이라서 장마에는 우산을 쓰고 보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눈, 비 살짝 우산 걸치고 맞는 정도에는 악기에 영향 가지 않을 그런 정도의 방수죠. 자, 뒷면을 보면 이렇게 어깨끈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. 굉장히 어깨폼이 두꺼운데요. 누르면 좀 가볍게 들어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악기가 엄청나게 무겁지 않은 이상 이게 납작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두꺼워요. 어깨 조절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안전벨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거든요. 근데 좀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사실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또 이제 국내 회사다 보니까 워런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보틀의 앞부분에 케이스를 볼 텐데 이 앞부분은 당연히 뭐 수납 공간상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가벼운 용품들을 넣을 수 있겠죠. 뭐 클립 튜너라든가 기타리스트라면 카포,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손톱깎이 등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소품들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고, 여기 지퍼가 있는데 이게 YKK 규격상 아주 저는 잘 몰랐는데 뭐 굉장히 인정받은 인증 지퍼라고 하더라고요. 되게 굉장히 튼튼하고 또 텐트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. 좀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지퍼가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기쁜 소식이죠. 자, 안쪽에 내피는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지퍼를 넣을 때 이 지퍼를 요 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태그를 띄고 넣게 되면 뽑을 때 좀 곤란하겠죠? 뺄 때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마 여기 열쇠고리 같은 거, 가벼운 인형 장식 같은 거 하나 달아두면 좀 편하게 여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한번 볼까요? 기타리스트들이나 베이시스트들이 뭐 큰 짐 들고 다니지 않을 때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악보나 혹은 뭐 케이블 등의 수납을 많이 쓰는데 한번 아이패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넉넉히 들어가네요. 이게 아이패드 프로인데요. 12인치 아이패드 넉넉히 들어가고 이 정도 사이즈, 네, 대충 비교해보면 아시겠죠?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악기가 들어가는 내부 사이즈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피로 구성되어 있고, 자, 악기 케이스를 모두 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지퍼가 여기까지 열립니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넣으셔야 돼요. 나중에 풀로 열리지는 않아요. 자, 그 다음에 헤드머신이 닿는 부분은 두꺼운 이 검은 천을 하나 더 대서 이 부드러운 내피랑 달리 좀 찢어지지 않도록 이중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여기 엔드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지만 이 엔드핀 부분도 똑같은 천 재질로 아래쪽에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서 엔드핀 등 좀 날카로운 하드웨어로부터 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 여기 안쪽에 하나 내피 하나 더 들어있죠. 이렇게 테두리가 이게 지퍼 안쪽에 있어서 지퍼 안쪽에서 잠겼을 때 지퍼의 자국이 악기에 닿지 않도록, 지퍼가 악기에 닿지 않도록 하는 이중 마감 겸 보호 장벽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셈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긱백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 무게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가 홈페이지 스펙상 1.79kg입니다. 한번 저희가 1.79kg이 나오는지 한번 무게를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1.8, 네. 1.79네. 1.8, 뭐 1.79 뭐 크게 틀린 건 아니네요. 굉장히 가벼운 가방이에요. 저는 이 가방을 가져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그루브 기어 디스트리뷰터잖아요. 그래서 그루브 기어에서 나오는 긱블레이드 시리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달러도 올랐겠다 악기 가격 긱백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근데 그 중간 레벨에 있는 긱블레이드의 나름 뭐랄까 중간점다리 역할을 하는 슬리버 모델이 단종되었어요. 그 가격대 모델이 빠진 거고, 또 엣지로 가자면 뭐 10만원대 긱백인데, 그래서 그 중간 퀄리티에 그 중간 가격대에 갈 수 있는 어떤 기능성과 튼튼한 긱백이 없었을 때 마침 이 제품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. 그래서 가격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거의 슬리버와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. 뭐냐면 굉장히 슬림해서 세션맨들 같은 분들 경우에 차량에 악기 많이 넣을 때 긱백이 부피가 크면 좀 여러 대 못 넣잖아요.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제품 중에 캡슐이 있겠네요. 부피가 꽤 큰 케이스고 보호로도 좋고 해외 투어로도 좋지만
좀 중형차 기준으로 트렁크에 그런 거 케이스 2대 넣을 수 없습니다. 2대 넣으면 벌써 빡빡해요. 근데 기타리스트 분들은 기타 케이스 2개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더블 킥백 쓰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일렉 기타 하나, 어쿠스틱 기타 하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다양한 서로 다른 기타들을 넣긴 마련인데, 그때 뭐 페달보드까지 하게 되면 트렁크가 좀 뻑적지근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얇은 케이스로 여러 대 넣을 수 있고 보호도 충분하니까 차량에 여러 대 악기 넣으시는 분들, 혹은 집에 악기를 보관할 때 여유 공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킥백을 선택하셔도 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악기를 넣어 볼 텐데요. 먼저 안 들어가는 악기 기준으로 볼게요. 이 가방은 굉장히 피트하게 나왔습니다. 이게 장점이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34인치 팬더 디자인 악기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35인치인 저의 빈센트를 넣어보게 되면요, 헤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여기 커버층을 넘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악기 케이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진 케이스니까 34인치 팬더 기준으로 생각하고 케이스를 구입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. 자, 본사 사장님의 이 케이스는 처음에 굉장히 딱딱하게 나왔다고, 타이트하게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소재가 조금 늘어나는 소재래요. 그래서 악기를 넣다 보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, 처음부터 조금 늘어나서 악기를 좀 여유 마진을 주게 되면 나중에 악기가 안에서 흔들거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악기가 흔들거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, 이렇게 메고 다닐 때 악기가 케이스에서 약간 분리된 느낌은 덜그럭 이럴 거잖아요. 빅블레이드 3 같은 경우에 목받침이 있어서 이제 악기의 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흔들거리는 일이 없지만, 이런 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. 잡는 게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자체가 이빨로 무는 힘, 전체적으로 이 누르는 이 압력만으로 악기를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타이트한 게 사실 좋아요. 그걸 계산하셔서, 늘어날 걸 계산하셔서 초반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넣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제가 사이어의 P5 모델을 한번 넣어볼 생각인데요. 34인치 사이언 레귤러 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게 되면 케이스에 끝까지 밀어놓고 넣었을 때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. 딱 피트돼요.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가 새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잠궈 볼게요. 이 부분이 있잖아요. 요거를 밑으로, 악기 밑으로 넣게 되면 좀 뭐랄까, 요렇게 잠기게 되면 악기가 오히려 뚱뚱해서 안 되니까 요렇게 위로 잠겨야겠죠. 요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,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오도록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 지퍼 벽인 거죠. 아까 말했다시피 지퍼가 악기에 닿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벽인데, 보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요. 그래서 여기 안으로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초반에 몇 번 쓰면 늘어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늘어날 때까지 리뷰를 할 수 없겠죠. 팔아야 되니까. 자, 그래서 헤드까지 잠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퍼를 짱짱한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누르는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퍼가 무는 이빨의 힘이 타이트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마 좋은 지퍼를 쓴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사이어를 맸었을 때 케이스 무게가 1.8kg, 1.79, 그 다음에 사이어 무게 더해도 5kg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. 사이어가 한 3.5kg, 한 6, 7kg. 그러면 뭐 5kg 안 되는 무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깃털 같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넣고 돌아다닐 때 가벼운 케이스 없나?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보트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챌린지를 해볼게요. 가벼우면 어디까지 가벼울 수 있는가? 자, 저희 샌드버그에서 제가 취급한 샌드버그에서 제일 가벼운 슈퍼라이트 옵션 2.9kg짜리 TM5 모델을 넣어보고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. 자, 이 TM5의 무게는 2.88, 2.9, 2.89, 한 2.9로, 2.89니까 2.9kg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2.9kg짜리 악기를 1.8kg짜리 케이스에 넣었습니다. 샌드버그는 사이어보다 조금 스몰 바디라서 좀 이 케이스에 넣을 때 조금 뭐랄까 여유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까보다 이쪽 부분 좀 더 여유가 있네요. 샌드버그가 사이어보다 바디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, 그러니까 팬더 레귤러 사이즈잖아요. 그 사이어 베이스는. 근데 샌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팬더보다 약간 작은 바디를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는 바가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잘 들어갔고요. 오현 베이스 34인치예요.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내피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지퍼를 이렇게 손 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. 충격적인데? 자, 무게를 재기 전에
우리 직원 성경 씨 한번 일로 오셔서 한번 매보세요.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감독은 어깨에 메고 서봐야 돼. 헐. 굉장하죠? 왜 이렇게 가볍죠? 이상한데? 이렇게 되게 되면 케이스에 기타가 있다는 걸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이 상태에서 기타까지 넣고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4.7, 4.68, 4.7이라고 보죠. 4.68, 4.7, 5kg가 안 되는 무게예요. 이 정도면 초등학생들도 메고 낄 수 있을 아주. 자, 가벼우면 어디까지 가벼울 수 있는가? 자, 이렇게 가벼우면 저는 뻥 안 치고 이 정도 무게면 뭐 그냥 글쎄요. 신촌까지 뛰어갈 수 있겠는데? 매우 좋습니다. 자, 가벼우면 어디까지 가벼워질 수 있나? 1.7kg의 케이스, 2.9kg의 악기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. 이 보틀 케이스는 기타와 베이스, 그 다음에 어쿠스틱용 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라이딩 베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더 자세한 스펙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은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 상품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